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주택자 9억 이상 빠진 상생 임대인 실효성 의문. 이거가 어제인가 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벌써. 그래서 오늘 실효성 의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정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그죠? 연장에 대해서 5%만 올리거나 이러면 상생, 같이 함께 살아간, 이 말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공산당이야.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상생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공평 배분, 이런 것들. 다 이거 완전 옛날, 쌍팔년도를 넘어서 6.25 때 쓰던 얘기야. 이거 배분 시대. 이거 상생하자.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능력 위주로 해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과 세수를 걷어서 복지로 일부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애초에 창립 자체가 미국을 향해서 자본주의를 따온 건데 여기에서 지금 그 상생임대인 얘기하고 있는 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둘째 주 딱 들어갔는데 웃긴 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권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깊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왜 2+2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그쵸?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선거를 위한 거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 발의도 못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작년이에요, 벌써. 재작년이었던가? 재작년에 이게 얘기가 나왔죠. 재작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만기 돌아오면서 난리였어요, 다들. 그런데 제가 이거 못 쓴다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나오자마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실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부 탁상공정이에요, 탁상공정. 실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는요, 제가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임차인들을 만나요. 임차인들을 만나면 임차인들이 먼저 딱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기 더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집주인이 얼마 올려주세요 하면 임차인들이 알아서 딱 올라와요. 금액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반전세 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안 돼요. 월세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임차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힘드시죠?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세예요, 지금. 7, 80%가 그래요. 이게 물론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좀 다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특히나 지금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것들이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2 딱 나왔을 때 이거 수요와 공급 이론과 가격 상승 요인에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건 발의가 돼서 법적으로 통과돼도 실제로 쓰지 못한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 잠자는 사자의 뭐랄까? 코털을 건드려 떨어져. 이건 있는 사람들 괜히 더 긁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양도세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주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땡!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혜택 주려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뭐 양도세 뭐 20%로 확 내려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거 5% 생각해보세요. 법이라는 게 임대료를 5%만 한다 그러면 지켜줄게. 이 얘기 그러면서 너네가 빠져나갈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를 하라고 권장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거를 애걸복걸 못하고 팔으라는 건데 안 파는 이유가 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따라 올라오니까 버틸 수 있는 거라고요. 전세가 올려서 버티면 되거든. 목돈 만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버티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다. 짱구머리죠. 이게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절대 이거 뉴스 절대 믿지 마세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러다 말아요. 이것도 흐지부지 2+2처럼.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신문 오늘 아침에 볼게요. 속보래요. 홍남기 주택 매매시장 하향 흐름 전환. 서울도 하락. 35차 부동산 시장 단군 이래 최고다야. 단군 이래. 야, 진짜 이게 단군 이래요. 단군 이래. 정말 35차 이게 5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7에 35잖아요. 7번이에요. 1년에 12번 중에 7번.
즉, 2달도 아니, 한 달 1.8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서 계속 터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건 공산당이에요. 이건 마르크스주의야. 공산화야. 이건. 그래서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사 중에서도. 학원 강사인데 애들 선동해가지고 인기 강사 중에 있어요. 최진 X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 못해요. 이 사람 이거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개입. 이 사람 좌파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좌파거든요. 마인드가. 이 좌파 개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극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도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 오늘 대놓고 얘기하죠. 뭐 저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호남과 영남이 갈려져 있죠. 정치적으로는 호남에선 주로 좌익 성격을 많이 띠죠. 진보적, 그죠? 영남은요 우익 보수적 성향을 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특히 전남이 심해요. 솔직히 전남이 심하고 광주 쪽이 좀 심한데 이쪽에서 이번에 홍준표가 젊은 분들이 막 30%에서 40% 열광을 했습니다. 전 이거 보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사실 이번에 감동했어요. 이분들한테. 아, 이분들 정말로 깨어 있으신 젊은 분들 많으시구나. 정말 감동했어요. 저 원래 이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정치 쪽으로는. 정말 너무 편파적이라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영남에서는 진보표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여기는 올라가지 않아. 보수표가. 난 그래서 이걸 정말 싫어했어요. 여기를. 이건 다 가짜다. 막 이랬는데 이번에 홍준표 표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분들도 정말 깨우신 분이 많고 이젠 국민들이 하나로서 정치인들을 정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우리가 정말 투표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홍준표 떨어졌잖아요. 안에서, 당 안에서. 그래서 저도 뭐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그런 건데요. 무슨 얘기 하다가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지금 이 호남 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한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정권 문재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흐름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도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잘한다라고 하면서 40%가 나온다라는 건 나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뭘 잘하는 건지. 그래서 색안경 안 끼고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가 뭘 잘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잘하는 게 없어. 코로나 잘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부스터샷 지금 3차 맞고선 나가 자빠지는 사람 한둘입니까? 코로나 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전 과거 뉴스 잘 기억해요. 2년 전에 뭐라 했냐면 나와가지고 저희는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국민분들께서 잘 따라주시면 저희는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따라줬거든요. 방역도 잘하고 문도 잘 닫고 외출 금지하고 그런데 못 잡았어요. 국민이 개돼지 되는 거죠. 이거 완전. 그쵸? 바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았잖아, 지들이. 그러니까 지금 부스터샷 맞고서는 나가 자빠지고 죽어가는 사람, 코로나 2차 맞고 막 후유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쉿 하잖아.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35차 부동산 시장 점검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택 매매 시장 하향 흐름 전환, 이거 얼마나 많은데, 지금. 35차 되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가격 하락한다고 김현미 장관 때부터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왔는지는 검색하면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다가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걸어놓고 에이 서부대대세 여승왕 서울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빠질라나 보다. 이것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빠지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떠나서 저런 거 떠나서 냉정하게 보는데 서울의 흐름이 이제 수도권, 서울과 이제 수도권을 포함합니다. 항상. 여기 흐름이 둔화된 건 둔화는 사실이니까. 이게 언제까지 둔화된다 그랬죠? 예, 대선까지. 그리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절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 좀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을까봐 좀 빠른 성향을 띠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천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자,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곳 바로 부천인데요. 여기 부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서울의 영등포구 하면 핵심적인 여의도 있죠. 여의도에서 실제로 저기 출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천까지 이렇게. 물론 구로나 광명, 뭐 양천구 여기도 이렇게 다. 근데 양천구는 조금 떨어지고 구로, 광명, 특히 구로 여기 신월 라인, 부천까지 여기가 주로 핵심적으로 많이
출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출퇴를 많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비싸니까.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의도 증권맨 분들이 여기 많이 사십니다. 부천에 의외로 많이 사세요. 예, 많이 사시고요. 이분들이 출퇴를 하죠. 이제 출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출퇴를 하냐면 이것도 재밌다. 출퇴를 어떻게 하냐면 대리운전을 잡아서 나가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여의도에서 야근을 해요. 야근 수당을 받아. 그리고 나서 대리운전을 딱 신청해 놓고서는 대리로 해서 타고 나가서 여기서 집에 걸어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막 20만 원은 그냥 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밌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부천 한번 볼게요. 부천 향후 입주 물량 지금 21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입주 물량이 1830가구, 그 다음에 3700가구가 늘어납니다. 적정 수요는 400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적정 수요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격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3년도에 범박동에 들어오는 부천 일로 미스테이트 3724세대.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분석하고 그러면 영상 보면서 막 따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수강 신청하면 이걸 다 알려줘요. 이거 더 많이 알려줍니다.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해서 좀 들으세요.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배우세요. 여러분들 투자 잘못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날아가고 1000만 원 단위가 날아가요. 예,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예, 결코 비싼 게 아니니까 돈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세요.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돈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노하우 안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3년도엔 범박동에 37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7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해서 22년도하고 23년까지 총 5500세대가 들어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물량들이 그동안 굶어가지고 이게 확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굶었다 해도 갑자기 이렇게 입주가 3700세대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더나 부천이라는 곳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작아요. 땅의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대신 밀집도가 또 높은 곳이 부천이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모르긴 몰라도 청약 경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입주 때 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지인에서 보면은요.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 가격이 그동안 꾸준하게 쭉 상승해 왔어요. 수도권하고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소 좀 지금 이제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게 서울하고 또 달라요. 서울과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바로 전세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간의 이격의 차이가 서울보다 더 좁습니다. 이격이. 좁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의 인기 강도가 매우 세다는 거예요. 인기 강도가.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왜? 서울에서 돈 없으면 부천으로 가서 살고 뭐 이러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하고 매매 가격의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아요.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데 7억에 살고 예를 들어서 매매가 16억인 거예요. 그럼 이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9억의 이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근데 평균적으로. 근데 부천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전세 가격에다가 돈을 보태서 살 수도 있고 물론 이거 전세도 대출이지만 부천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9억의 이격이 뭐 6억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죠. 출퇴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출퇴가 가능하다 싶으면 여기는 좀 괜찮다. 쏘쏘.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서울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보면 부천 또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좀 덜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덜 떨어지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매우 어려운 장세인 건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또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으로 여기도 괜찮고 이렇게 떼어다 팔아도 괜찮다 하는 경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을 제가 띄어서 위에서 가지고 올게요. 예. 물건을 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뭐 제가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또 제가 얘기함으로써 나 들어갈라 했는데 뭐 이런 분 계시는 거 아니야? 자, 충남 당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당진에 있는 송화급에 있는 건데요. HB 한빛 아파트.
송화읍에 있는 것으로서 송화읍 3구,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와 더불어서 옆에 껴져 있는 아파트이고요. 농세권이라 그래요. 농세권. 지방 가면 뭐가 유행인 줄 아세요? 스세권이 아닙니다. 농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농세권입니다. 이거는 농세권이고요. 아파트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깨끗한 아파트예요.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3명이 달려들어서 불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불허가 받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조사하거나 임장 갔다 오시는 거는 알아서들 구분을 하시고요. 문제적 될 거 없고 제가 좀 아는 아파트라서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입찰이나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조사하셔서 여기서는 지금 뭐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한다 해도 바운드를 정해주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남편은 사망했고 이 집에서 그리고 현재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따로 임차인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명도를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미망인이 됐죠.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가족들, 애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한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나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애하고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훈호 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맞네. 그래서 김현미하고 유서윤하고 유나경하고 이렇게 해서 상속이 되었죠. 그래서 2016년에 샀는데 대출 끼고 샀어요. 대출 끼고 샀는데 2016년이면 당진이 거의 상투입니다. 상투에서 샀는데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등기를 보면 보자. 등기가 갑구 건설 김난희님 상속했고 매매를 여기서 했고 68년생이시네. 68년생. 근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자. 상속 맞네요. 예. 68년생이고 살고 계신 분 70년생이고 애들은 08년 09년생이네요. 08년 09년생이면 뭐 학교 다니는 사춘기 시절이니까 참 힘드신 상황인 건 사실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런 경우는 입찰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단합이 좀 어렵지만 좀 입찰을 실제로 그래요. 이런 거는 입찰을 좀 싸게 써야 돼. 이건 경매강인데 원래 이런 건 경매를 강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경매도 지금 벅차기 때문에 입찰을 싸게 써가지고 내보내는 사람 돈도 생각 좀 해주고 이러면 좀 좋은 배려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더라도 막 강할 땐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좋은 면도 배워가야 돼. 그래서 경매도 어디서 배우냐가 또 중요한 거야.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 물건 참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잘 빠질 거니까요. 경매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마찬가지로 당진에 있는 동광 아파트라는 건데요. 이 동광 아파트가 올 초구나. 올 초만 하더라도 8,500만 원 정도 갔던 건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광 아파트를 추천하는데요. 가격 바운더리는 한 8천만 원 중후반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거였죠. 한빛 아파트는 공시가 1억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서 개인 대출이 60%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실소유 겸 또는 무주택자인데 난 투자하고 싶다면 저런 거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법인 갖고 계신 분들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법인 갖고 계신 분들도 접근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아유 문짝이 반짝반짝하네 그냥.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504호 107동 504호 괜찮네요. 이것도. 그래서 유찰이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유찰되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보통은 경매 유튜브에서 막 경매 같은 거 공개하시는 분들이 물건 하나 공개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많아. 그쵸? 예. 막 가져오면 되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눠 쓰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유튜브. 우민늘사랑 아파트예요. 우민늘사랑 아파트는 당진의 시곡동에 있는 건데요.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우민늘사랑 아파트 요거에서 17층인데 로얄층이에요. 그래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01동이면은 여기 보시면 앞동이에요. 그래서 이 앞동이 좋은 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 해서 이게 물건이 뭐 나쁘다 이렇게 보실 건 없어요. 101동이 로얄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그래서 명도가 이제 뭐 지금 빈집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받아다가 기숙사로 딱 내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이거. 숙소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권리분석상이나 기타 등등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별개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천에 있는 겁니다. 제천에 있는 신백동에 여러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 괜찮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고 경매물건 추천해주는 방송이 없죠. 남들이 다 하는 방송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가서 보시면 돼요. 뭐 아침 신문 잘 읽어주는 분 계시잖아요. 아파요. 이게 이렇게 써야지. 이분도 뭐 읽어주시잖아요. 그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 보시고, 제가 뭐 그분들하고 부딪힐 필요 없으니까. 제 건 제 거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이래 해서 그 컨셉 잡고 가야지. 그죠? 자, 그래서, 신백동에 있는 건데요. 제천시 신백동은 옛날에는 좀 외지였어요. 조금 외지였는데, 지금은 여기 구름다리를 없애면서, 좀 나아진 곳입니다. 이거가 이제 안에가 내부가 수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단점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미납이 7명, 14명씩 막 달려드는데 미납 막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되고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왜 그런지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입찰을 참여를 하셔서 낙찰을 잘 받으시면 이것도 해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에 있다 하시는 분들, 좀 가까운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찰되면 들어가세요. 강변타운 아파트입니다. 밀양이 있는 거고요. 오래된 아파트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좀 상태가 좋은 수리 상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건데 이게 입지가 괜찮은 부분들이 돼요.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괜찮고 뭐 물론 뭐 자리를 그렇게 맹신하는 건 전 아닌데 뭐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편한 세상 밀양 산문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여기 이제 있어서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단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로를 끼고 있다라는 접근성이 좋고요. 밀양 여자 중학교랑 밀양 중학교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접근하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앙고속도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되고 KTX 밀양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KTX 타고 밀양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서울까지 직행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IC는 여기 있어요. IC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밀양시청에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 구도심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삼문동이 약간 조금 구도심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 번화가지. 여기가 메인 번화가고 여기가 좀 이렇게 여기보다는 좀 나은데 여기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뭐 섬나라 같죠? 여의도 같은 느낌인데 밀양시의 여의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이 아파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타경이 2743 한번 유찰되면 들어가세요.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유찰이 돼서 2차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액갭이거나 거의 무피급입니다. 돈 별로 안 들어간다. 전세하고 해서 전세도 잘 빠질 겁니다. 여기는. 제가 뭐 조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딱 보면 알아. 요 앞에 요것만 딱 보고 입지 보고 사진 보고 주소 보고 그러면 대강 나와. 가격 보고 뭐 기타 등등. 딱딱 보면 딱 나와 그냥.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견적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천하고요. 여러분들 경매 물건들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짚어드렸어요. 아 맞다. 주식시장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켰는데요. 장이 이미 시작이 됐네요. 코스피 시장이 현재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데 매물대가 있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반등은 한번 와야 돼요. 지금 이게 60선 초록선하고 핑크선 보이시죠? 초록선하고 핑크선이 지금 보시면 60선인데 이건 뭐 60, 초록선이라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초록선은 제가 그림을 설정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HTS 있으면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이고, 핑크색이 왜 이렇게 나오노?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 요걸로 할게요. 핑크색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이.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60선, 240선인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한 번 치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빠져야 돼요. 예, 크게.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데 한 3, 4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장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평균선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과하게 내려와도 되는데 여기서 과하게 못 내려온 이유가 여기서 조정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죠. 박스권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뭐 그닥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도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장세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 4개월 동안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내년 초가 되겠죠. 내년 초가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내년 하반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2022년은 어쨌든 장세는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횡보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원리가 된다.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뭐 진짜 나라 경제 살림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호재들이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럴 만한 분위기는 없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죠? 데드 크로스 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고 있다. 이게 단기적 흐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대세 상승에다가 해서 돈을 벌려면은 주식시장을 단타 쳐가지고는 슬리피지 빼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나면 돈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5개월 동안 연속 주가가 빠지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 신호 오는 한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그랬잖아요. 반등이 올 수 있는 한 달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오네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반등 한 달 주는 건데 이거가 한 달이 될지 두 달 돛지 달고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대세 하락은 분명히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정리했는데 남들은 지금 뭐 조금 다시 나아졌다 해서 그거 부러워하거나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거.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왔죠? 그럼으로써 떨어진다던데 6만원까지 떨어진다던데 올라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예, 여러분들은 어차피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8월달 윗장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손절을 하는 게 빨리 대피한 게 여러분들에게 상책이었어요. 지금 이게 올라왔지만 말씀드리지만 올라왔지만 이것도 이거 주식에서 이거 먹으려고 좋아라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식은 먹으려면은 여기가 베팅 자리였어요. 여기랑 이런 데가 베팅 자리였어요. 쌍바닥 끊어주고 60이 골든 크로스 나고 누웠다 갈 때 20선 쌍바닥일 때 여기가 맥점이었어요. 여기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걸 먹든가 아니면은 주가가 1400까지 빠졌을 때 이걸 먹든가 이런 거를 먹었어야지. 엔벨로프 잡아서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겠지. 무릎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냈어야지. 이거 먹고서는 먹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이에요. 지금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 아니고 올라갈 땐 정배열입니다. 여기 보세요. 무지개처럼 예쁘죠. 선들이 5일선, 20선, 60선, 120, 240 쪼르르륵 되게 예쁘죠. 근데 여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긴 어때요? 60이 여기 있고 240이 여기 있고 25 역배열이죠. 오히려 5, 20, 60, 120, 240인데 여기 보세요. 5, 20, 60, 120, 240 역배열이죠. 이 상태에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도 60선 따라 올라가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장세선 위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결국 의미 있는 선은 지금 아직 넘지를 못했어요. 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여튼간에 주식은 지금 할 때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코스피다. 중요한 거는 종합주가지수인데 종합주가지수의 기울기가 지금 보시면은 하락 기조로 이동평균선도 빠지고 있고 캔들도 빠졌다가 반등의 장세에서 지금 갈피울피하고 있다.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국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보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게 코스피가 며칠 전에 막 1.84% 떨어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떨어지고 나할 때 막 걱정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하단에서 받치고 있는 게 지금 있어. 지금 기법대로 안 움직이게. 차트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 사실은. 대응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큰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밑에서 안 받치겠어? 기금 갖추고 받치겠지? 여기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야, 원래. 이거 올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고. 원래 떨어져야 되는 자리야, 여기가. 떨어졌다가 이쯤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쯤에서. 근데 이게 어때? 떨어져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 대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대응의 능력이고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대선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시장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찍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카톡방을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써주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카톡방에서 잘 봤다고 막 그런 것도 없어.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회수는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또 재밌어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